저는 좀 뭐라 그래 이분이 그 KBC 그러니까 그 광주 방송과 한 며칠 전에 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그 개딸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게 적극적인 당원들한테는 이제 훈장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발언을 이제 하신 걸 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런 과도한 몰입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독려하는 그런 정치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착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운동권이 97년에 학생들이 뭘 한 거냐면 전민 항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을 조기에 타도해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열고자 하는 건데 이런 활동을 했던 한 청년 세대가 촛불이 딱 벌어지니까 민중이 주인되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짝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이 전민항쟁을 했던 그 주사파 친구들 그대로 얘네들이 촛불에서 자기는 옛날부터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옛날에는 전민항쟁을 했고 이제는 촛불 민주주의를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정말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97세대의 핵심적 키워드는 제가 볼 때 단순함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거리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김영삼 정권 조기 타도를 한다라고 싸웠거든. 근데 아무리 그때 얘기를 해봐야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민전 문건을 그냥 베낀 거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10년 지나서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위해서 싸우자. 그때도 우리는 옳았고 지금도 옳았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강의원 씨의 지금 개딸을 칭찬해야 된다랄지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했던 국회의원을 응징한다랄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랄지 이런 거는 97년에 전민항쟁을 주장했던 그 심성구조 그대로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자만 바꿔 쓰고 지금 나타난 거라고 저는 평가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면 강연에 대한 평가는 되게 아직도 이제 구시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그러니까 97년에 97년에 아까 호남에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런데 깡촌놈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강한 농촌사회주의, 농민 인본주의를 가지고 도시에서 싸운 거예요. 얘네들은 서울에 별로 올라본 일이 없는 애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97년에 이를테면 한민전 방송을 보고 전민항쟁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막 싸운 거예요, 서울에서.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딱 10년이 뭐야, 20년 지나서 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그 신념 그대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은 낙후함이죠. 그러니까 97년에 그 호남 출신 대학생들이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거대 권력을 당랑 거철것처럼 무너뜨리겠다라는 그 생각하고 그대로가 돼. 굉장히 단순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력을 그때도 이제 김영삼 정권을 조기 타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장관 탄핵이라든가 뭐 그렇죠.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지지난 정권의 박근혜 정권 당시에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생각의 연장선 안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386조차도 무엇을 배운 일이 없냐면 영미형 민주주의를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미형 민주주의의 특징은 정당이 어떻게 생겨먹고 법원이 어떻고 삼권분립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고 인간의 불완전성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영미형 민주주의가 되는데 386의 DNA 안에는 커리큘럼 안에는 민주주의가 아예 없어요. 뭐가 이제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냐면 자코뱅당, 프랑스 자코뱅당의 혁명주의, 레닌의 혁명론 이걸 민주주의라고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민주주의를 아예 공부들을 워낙 안 하니까 다른 민주주의라는 건 아예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민주주의라고 보냐면 거리에서 싸우는 거, 대통령을 몰아내는 거, 장관을 탄핵하는 거 이걸 민주주의라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촛불하는 애들이 이렇게 구호 외치거나 주장하는 걸 보면 자기들은 97년에 전민항쟁을 위해서 싸웠던 게 옳았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대통령 때문에, 권력 때문에 실패했는데 이제 민중과 함께 몰아내자는 거죠. 대통령도 탄핵하고 모두 탄핵하고 거기에는 뭐가 일체 없냐면은 정당이 어떻고 삼권 분립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일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촛불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친일파 척결 이런 얘기가 들어온 거죠. 내가 동의가 되나요? 그럼 결국에는 그 조국이 말한 그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민중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지지세와 인기로 그걸 회복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조국, 송영길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민주적 기본 질서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민중 항쟁, 친일 매국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그 386과 한총련 세대 안에 DNA에 박힌 그러니까 프랑스형 민주주의의 전통입니다. 자코벤당의 전통입니다. 루소 자코벤당의 전통이 그 모가지 잘린 자코벤 말씀하신 거죠. 로베스피에르 이런 게.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냐면 뭔가 설사 재판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절제하고 참고 타협하고 그래서 사법 제도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그게 영미형 민주주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민주주의인데 그런 공부가 너무너무 약해요. 386하고 이 DNA가 386하고 한총련 세대가.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이거 검찰은 독재고 이 녀석들은 친일파의 잔재고 이러면서 거리로 나오려고 하는 그 거리에서의 어떤 민중과의 어떤 호흡이 정말 민주주의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참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들으면 저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전혀 합리적인 의사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형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배웠거든요. 프랑스형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세계사 교과서가 프랑스 인권선언, 프랑스형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배웠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그렇게 까 있어요. 그러니까 영미형 민주주의에 대한 그 공부들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데 그러잖아요. 민중이 주인돼서 약자가 주인돼서 뭘 하면 그게 좋은 것처럼 묘사되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토양이 그러니까 온갖 그 인화물질이 가득하고 인화물질이 가득한데 마침 2010년도부터 도시 중산층이 민주화 세례를 받고 그런 어떤 급진적 민주주의를 딱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제 터진 거죠. 조국, 송영길, 개딸 이런들이 불을 지르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상당히 위험한 국면으로 갔죠. 근데 이제 말씀 중에 한 가지 의미 드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강현 씨 같은 분을 그러니까 한총련이라든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좀 비주류로 여겨졌던 그런 분들을 끌어모아서 이분들을 이용하는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이용할 사람을 찾아서 옹립하는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재명이 이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는 경기동부의 경우에는 지금 다 진보당으로 가 있어요. 이재명과 경기동부는 끊겼고 2010년도경에 일시적인 연합이 있었고 한총련 세대와 이재명은 거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이 그냥 친위대로 육성을 하는 거지 발탁을 한 거지 한총련이 연합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심지어 그 어디 있냐면 이재명 교회 7인회 이런 거 있잖아요. 7인회 국회의원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도 약간 비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우상호 이건 386의 주류잖아요. 근데 이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이재명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발탁을 한 건데 정진상이니 김용인이 이런 사람들 대부분 제가 볼 때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이재명이 정점에 서서 이렇게 발탁해서 이재명 어떤 체제를 구축한 이런 걸로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좀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법시험 합격한 그 시기나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학생운동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화 운동을 하러 거리에 나갔다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이 그때 거리에서 투쟁하고 어쨌든 폭력적으로든 뭐든 자기 주장을 관철했던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는 게 이게 좀 납득하기 거기서는 정치 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해찬, 한명숙 이 계통이에요. 백낙천 이 계통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건노갑, 하나갑 같은 정당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해찬 같은 운동권 기반의 어떤 정치인들이 그동안 이제 공존하고 있었는데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니까 이 균형이 무너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촛불 같은 게 대대적으로 확장되면서 촛불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뭐 김어준의 낙검수다. 그리고 그런 형태의 정치인들이 대거 이제 발탁이 되고 그거를 합리화하는 정치 어떤 노선들이 이해찬의 20년 집권론 이런 것들이 쭉 생기면서 2010년도에 이재명에게 유리한 정치 환경이 세팅됐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어찌할 수 없었던 거니까 정치 연합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 세계가 생기고 한편으로는 핵심은 촛불이라고 보는데 촛불을 정당화하는 어떤 정치 환경들이 조성되면서 여기가 이재명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여기가 발탁을 하거나 이제 앞으로 이제 정권을 연장해야 되니까 이재명 너를 우리는 차기에 밀겠다. 이런 식의 뭐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증거로 제 친구들이 한 3, 4년 전에 거기도 이제 그 정치적인데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을 어떻게 주목하냐면 이재명은 그동안 미완의 혁명을 완성시킬 깡다구가 있는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그걸 직접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미완의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87년 6월 달에 우리가 싸웠는데 그때 완전한 통일 문제나 자주 문제나 이런 것들을 못 실현했다는 거예요. 미완이라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이낙연은 좀 우유부단하고 뭐 안 되니까 이재명을 발탁해서 이재명으로 하여금 하게 하자. 그래서 이재명 캠프로 가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친구들 중에서 좀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랬는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 그때부터 반 이재명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재명은 그거를 연구를 연구를 하시는 중이고.